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날 장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금봉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금봉산은 눈이 시원할 정도로 푸른 숲과 맑고 깨끗한 계곡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산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의 사람들은 금봉산 아래 깊숙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이 보물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한 왕국의 황제가 전쟁을 피해 산 속에 보물을 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 누구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장성 마을에 한 젊은이, 이름은 서진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고 어느 날부턴가 이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진은 보물을 찾아 금봉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보물을 찾으면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득했다. 서진은 준비를 마치고 새벽녘에 금봉산으로 떠났다. 산으로 들어서자 서진은 산세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진은 산길을 따라가다 신비로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를 따라가 자그마한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서진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서진에게 금봉산의 전설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시련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노인은 3가지 시련을 통과해야만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시련은 금봉산에 위풍당당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이 산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서진은 호랑이를 만나 친절하게 인사했다. 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산을 지키는 존재였다. 호랑이는 서진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시련은 거대한 폭포에서 물줄기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폭포의 물살이 너무 거세서 위험해 보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폭포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물소리가 귀를 막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폭포를 무사히 통과했다. 마지막 시련은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서진은 거울같이 맑은 호수 앞에 도착했다. 호수에는 자신의 내면이 비쳐 보였다.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 보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을 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이렇게 3가지 시련을 지나온 서진에게 드디어 보물의 위치가 드러났다. 보물은 아득히 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지나온 자연과 내면의 평화 속에 있었다. 서진은 비록 물질적인 보물은 얻지 못했지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깨달았다. 서진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마을의 사람들이 자연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고 장성은 더욱 평화로운 마을로 변모했다. 금봉산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찾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양산 지역에는 신비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한밤중에 그곳에서 물을 기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전설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인 정우는 친구들과 함께 이 우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저런 소문의 진실 여부에 대해 토론했지만 정우는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비로운 우물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어느 밝은 달밤에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당치 않는 밤중에 그는 조용히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물가에 놓인 작은 나무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의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기르며 간절히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의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정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호기심에 너무도 가득 찬 그는
다시 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비친 맑은 물속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정운의 모습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인이 되어 손자들에게 자신이 우물에 대한 모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그 도전들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우는 그날 밤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를 바탕으로 자신과 마을의 행복을 위해 힘썼고 마침내 마을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물의 전설은 여전히 양산 지역에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그 우물가를 찾아오는 날까지 우물은 조용히 마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증평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연못 주위는 항상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가 저물면 연못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소중히 여기며 연못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어느 날 어린 소년 수연이는 연못에 얽힌 전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전설에 따르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연못에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수연이는 그의 진실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아픈 어머니를 치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수연이는 밤이 되자마자 가방에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 연못을 향해 길을 떠났다. 숲길을 따라가던 중 수연이는 길을 잃기도 했으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덕분에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마침내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연못의 물결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수연이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 제발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했기에 연못은 잠시 고요해지더니 그 안에서 작은 물거품이 일며 반짝이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연못의 여신이었다. 연못의 여신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수연이에게 말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연못의 마법은 내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곳을 찾아와라. 수연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연못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수연의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수연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수연은 연못의 여신이 말한 용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모두가 믿지 않았다. 몇 달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농작물은 점점 말라갔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시 연못으로 향할 결심을 했다. 이번에도 여신은 그에게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었다. 수연은 그 시련을 견디고 다시 연못에 도착했을 때는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소원이 아닌 마을 전체를 위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신은 그를 인정하고 마을에 비가 내리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수연은 그제야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로도 수연은 종종 마을을 위해 연못을 찾았고 마을은 점점 번영해갔다. 이렇게 증평의 마법의 연못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희망을 주며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 지역에는 신비로운 바다가 있었다고 한다. 이 바다는 특이한 푸른 빛을 띠며 낮에는 햇빛을 받아 아름다운 반짝임을 보여주었고 밤에는 별빛을 반사하여 은은한 빛을 발했다. 그 바다를 둘러싼 산봉우리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 년 된 동화 같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로 내려오는 용의 이야기를 자주 입에 담았다. 마을의 가장 위대한 전설은 바로 울진의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용은 보석 같은 비늘을 가진 거대한 존재로 바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여겨졌다.
용의 거처는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깊은 바다의 동굴 속에 있다 전해지며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장소로 전해졌다. 마을 밖 한 청년, 이름은 준호. 어릴 적부터 용의 전설을 듣고 자라면서 용과의 만남을 꿈꿨다. 그의 할아버지는 마을의 이야기꾼으로 준호에게 용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용의 비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빛을 내며 그와 눈을 마주친 자는 영원한 행운을 얻게 된다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하곤 했다. 준호는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리라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마을 근처 바닷가에 한 쌍의 거대한 난파선이 좌초되었다. 그 흔들리는 배에서는 위협적인 해적들이 내려와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준호는 오래된 전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고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깊은 밤중에 숲을 가로질러 용의 전설이 시작된 바다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파도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전설 속의 용을 마주하게 되었다. 용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그에게 다가왔고 준호는 용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용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눈동자로 준호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거대한 날개를 펼쳤다. 날개짓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이윽고 용은 그림자처럼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쌓여있는 해적선의 잔해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적들은 어느새 모두 물러나고 없었고 마을은 무사히 지켜져 있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도움을 받아 마을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바다에서 번쩍이는 별빛 같은 존재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은 전설이 사실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울진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른 빛을 내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노인이 되어 그날 밤의 신비로운 만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해져 내려왔다.